안녕하세요. 희수 수강생 여러분. 저는 2021년 대비 경기도 미술임용을 합격하게 된 이제 곧 신규 교사가 되는 희소고시의 한 수강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작년 한 해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심정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말 이후에 뒤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의 성적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할 때 이제 꾸준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을 가장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공부를 단순화시켜서 왜 패턴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하고 또 일정이 많아질수록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간결하고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단순화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교육학 스터디를 했고요. 교육학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학원에 가서 교육과정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게 모두 끝나면 8시에서 8시 반 사이가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점심과 저녁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꾸준히 전공과 교육학 공부로 분할을 해서 공부를 했고 또 한 9시 정도에 집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이제 생활 패턴을 2년의 공부 기간 동안 반복했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굉장히 저의 일상이 무료하고 또 재미없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꼭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일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어떻게 내 일상을 단순화시키고 패턴화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시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웃음도 많고 또 원래 성격이 좀 밝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드니 어려운 수험 기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험 기간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무난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성격이든 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지금 당장에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이 시험은 굉장히 길고 장기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울감과 또 그리고 힘든 시련을 반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기간에는 나에게 즐거움이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긴 시험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본 것도 여러 명이 되고 또
지쳐서 공부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수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또 매사에 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고단하고 따분할 이 긴 수험 생활에 조금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학하고 전공에 대해서 먼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은 초즈 때는 김혜연 선생님의 교육학을 들었었고 1년 패키지를 끊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회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9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모고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교육학 논술을 적을 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했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면 이 교육학 용어가 너무 많고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구조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했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저는 내용을 구조화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일단 내용을 많이 들어보고 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풀어보고 틀린 거 또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학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재수 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만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1차 시험에서 교육학 점수를 초수 때 18점을 맞았습니다. 아니죠. 17.33을 맞았어요. 재수 때 18점을 맞았고요. 엄청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저는 가장 이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교재가 김현 선생님의 마인드맵을 활용한 것이었는데요. 마인드맵에 이제 기본서를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것을 계속 전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교육학 인출 스터디를 시작을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외워지지 않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또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이 인출 스터디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초시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1년 패키지를 끊어서 연간으로 수업을 들어보고 또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부한다면 좀 더 빠르게 교육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공은 일단 스터디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스터디 다음에 전공 교육과정을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파트별로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것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를 포함해서 전공 스터디까지 모두 전화 스터디로만 저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합격 수기에도 기재를 해놓았지만 전화하는 것은 이제 오고 가는 이동 시간이 필요 없고 또 여러 명이 만나서 발생하는 잡담이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저는 전화 스터디를 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교육과정은 체험이면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파트를 정해서 그 전화 스터디하는 선생님과 서로 틀린 거 지적해주고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육과정을 음원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교육과정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조사까지도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외우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인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공 인출 스터디겠죠? 전공 인출 스터디는 먼저 나눠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뭐 미술교육론, 화요일에는 교육과정, 뭐 수요일은 회화, 판화, 조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권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리를 매우 빠르게 한다. 라고 하시면 스스로 단권화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또 그래서 이걸 틀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춰서 교재를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위상 선생님 교재만을 가지고 단권화를 했어요. 기본 이론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를 했고 또 이 기본 이론에 5, 6월, 7, 8월, 9, 10, 11월에 이제 다뤄주시는 모든 모의고사 내용을 다 필기해가지고 또는 뭐 잘라서 붙인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교재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학부터 뭐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 반복, 회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임용고사는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틀에서 많이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한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강사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1회독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때 가까워질수록 뭐 2주, 1주 이렇게 일주일 안에도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 2, 30회 정도 회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회독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더 좀 진지하게 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강사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공부 패턴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출도 쉽지 않고 또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시험을 보겠다고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합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험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와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일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꼭 합격을 바라고요. 또 나중에 같은 교단에 서서 동료 교사로서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